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추석과 개천절 등 연휴를 맞아 자칫 재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숨진 항해사가 탑승했던 무궁화 10호가 출항 11일 만에 목포항으로 돌아왔습니다. 배 내부와 선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해경은 항해사가 실종되기 전 행적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광주 전남 시도 통합과 관련된 실무를 전담할 행정통합준비단을 출범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광주 MBC와 뉴시스, 무등일보가 공동 실시한 광주 전남 현안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저녁 공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간 연장됩니다. 이 지역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또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추석 연휴 이동과 개천절 서울 집회 등 위험 요인들이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연장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정부가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을 정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 시설 6개 업종에 대해선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4일까지 집합이 금지됩니다. 또 동호회 등 집단 체육 활동이나 방문 판매는 오는 11일까지 집합이 금지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주말인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 백화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과 사람들 간의 만남이 많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집합 제한 시설에 대한 행정명령도 유지됩니다. 단 추석인 점을 고려해 면회가 전면 금지됐던 노인 요양시설 중 투명 가림막 등이 설치된 시설엔 한시적으로 면회가 허용됩니다. 노래방과 공연장, 목욕탕과 사우나는 새벽 시간대에 영업을 할 수 없고 그룹 운동 등 실내 집단 운동 시설에는 오는 11일까지 10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연휴를 조심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또 다음 달 3일 예정된 개천절 서울 불법 집회에 참여해 확진자가 되면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를 비롯해 가능한 수준의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지역 감염이 나오지 않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복절을 지나며 서울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가 한 번에 100여 명 이상 폭증한 사례가 있어 연휴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전라남도 내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에 대한 면회가 금지됩니다. 전라남도는 추석 연휴 기간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오늘부터 2주 동안 도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모두 328곳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에 대한 면회를 금지합니다. 다만 면회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별도로 지정된 면회 장소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 면회가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천고마비의 계절답게 높고 파란 하늘이 참 아름다운 요즘입니다.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 상태고요. 현재 공기도 깨끗한 상태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커서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현재 곡성의 가시거리는 200m 안팎 보이고 있고 순천에서는 가시거리 100m 안팎까지 좁혀진 상태입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은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살짝 낮은 수준이고요. 한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지난주에 비해서 1, 2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고 당분간 비슷한 수준의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숨진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목포항에 입항했습니다. 유가족은 여전히 실족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경은 이 씨의 마지막 행적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또 고장난 CCTV에 대해선 국과수의 분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박이 부두를 향해 다가오고 구명조끼를 입은 승선원들은 접안 준비를 위해 배 위로 나왔습니다. 무궁화 10호라는 이름이 선명한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499톤급 어업지도선입니다. 꼬박 하루가 걸린 뱃길. 동료 선원 15명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 침묵했습니다.
숨진 공무원 이 씨가 탔던 어업 지도선은 출항한 지 11일 만에 서해어업관리단 전용부두로 돌아왔습니다. 이 씨의 신발이 남아 있었던 배 뒤쪽 난간. 기본적인 조사가 끝났기 때문인지 별다른 표시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16일 출항 당시 정상 작동했다가 이틀 뒤 작동이 멈췄다는 선내 CCTV도 고장난 채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해경은 숨진 이 씨의 실종 직전 흔적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료 승선원 대면 조사와 함께 해경은 이 씨가 사용한 선내 공용 PC와 승선원들 간 대화가 녹음된 항해 기록 저장 장치도 핵심 분석 대상입니다. 월북 여부뿐 아니라 이 씨가 실제 구명조끼를 착용했는지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해경은 이 씨의 월북 정황과 관련된 자료를 군 당국에 요청한 데 이어 고장난 CCTV에 대해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문제가 아직 매듭이 지어진 건 아니니까 경로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 메인 보드는 해경에서 수사를 한다고 아마 가져간 것 같아요. 서해어업관리단은 이 씨와 함께 출항했던 동료 직원 15명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대북 규탄 결의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주말 동안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됐고 야당은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정준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국회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게 여야 간의 이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말 전까지 그 논의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었습니까? 예, 지난 25일 김태년 여당 원내대표가 대북 규탄 결의안을 선제시를 했었습니다. 당초 오늘 본회의 처리라는 구체적 일정까지 제시해가면서 타결이 이제 큰 물살을 탔었는데요. 야당에서 긴급 대정부 질의라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하면서 일이 좀 꼬이게 됐습니다. 그 결과 그 상황에서 북한이 사과 발표를 2번이나 하면서 여당 입장에서는 입장을 급선회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북한의 사과 이후에 여당의 태도를 두고서 결의안 채택을 아예 취소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당초 입장보다는 조금 순화를 하자는 건지 그 해석이 분분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은 발 빼지 마라 이런 표현까지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요. 어제 김영진 여당 원내대변인 쪽에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 그렇지만 대정부 질문은 받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요지였는데요. 결론적으로 대북 결의안은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거냐? 국방위와 이제 정보위 이런 상임위 차원에서만 채택을 해서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야당은 그런 식의 접근은 우리의 요구를 깔아뭉개는 거다. 이런 이제 격한 표현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결의안과는 별개로 대정부 질의를 해야 한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왜 여야 간의 이견이 커진 걸까요? 예, 야당의 배현진 의원이 어저께 이런 말을 했는데요. 대정부 질의를 하게 되면은 국회에는 총리가 출석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답하라는 우리의 요구인 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야당에서는 사실상의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바라고 있고 여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시기가 지금 너무 민감한 시기입니다. 지금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의 1순위 정치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와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네,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느냐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국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예상외로 재미있는 것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외투쟁을 안 한다던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도 어제부터 이어진 1인 릴레이 시위에 지지 방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장외투쟁이 이해가 간다라는 취지로 이제 지지 성명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여당과 정부는 이번 이슈에서 좀 고립된 셈이 돼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기로는 여당 입장에서는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얼마 전 파괴되었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재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꺼내올 것 같고 야당 입장에서는 안보리 제재 등을 더 수위 높게 압박을 하면서 대치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는 북한에 이 사건 관련 내용을 함께 조사하자, 공동 조사하자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회의적입니다. 두 가지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북한은 조사 내용에 따라서 안보리 제재, 그다음에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라든 좀 암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조사 내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공동조사 방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남한과 북한이 각자의 해역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공동으로 취합을 해서 조율한데 발표를 하자라는 얘기인데 현재 그 휴전선과 다르게 해상 분계점은 NLL이라고 하는 그 분계점이 북한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영해 이제 이슈가 촉발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남한 해역에서의 조사를 북한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준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뜻하는 워라밸,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정시 퇴근과 가사 분담처럼 워라밸의 필수인 문화들이 전남 지역에는 얼마나 정착이 돼 있을까요?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2년째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고 있는 엄마. 아이들 키우는 부분, 교육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사적인 부분, 우리가 일상을 하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또 일만큼이나 많거든요. 쉽지 않은 분위기 속에 과감히 육아휴직을 낸 아빠. 제가 처음 육아휴직 썼을 때는 뭐 승진도 좀 걱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만류하는 분도 많았고. 일하는 여성, 가사와 육아를 함께하는 남성. 예전과 달라졌다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저녁이 있는 삶으로도 축약되는 워라밸은 가정과 기업에서의 성평등 문화가 선행돼야 합니다. 전남 워라밸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토론회에서는 사내 눈치 보기와 상습적인 야근, 낮은 성평등 기업 문화와 위계적인 의사소통 구조가 워라밸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꼽혔습니다. 우리나라도 제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걸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8년 일생활지수에서 전라남도는 17개 시도 중 6위. 14위였던 전년도보다는 향상했지만 생활과 제도 영역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워라밸을 위한 도내 기업들의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시가 광주 전남 시도 통합을 전담할 실무 조직 광주 전남 통합준비단을 출범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5일 김종효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공무원 6명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광주 전남 통합 관련 실무 전담 조직인 광주 전남 통합준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통합준비단은 이미 통합을 추진 중인 대구, 경북 사례 등을 참고해 통합의 방향을 준비하고 지역민과 정치권 등의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광주 MBC와 뉴스위스, 무등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광주 전남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저녁에 공개됩니다.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 전남 시도민들을 대상으로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문제, 시도 행정통합 문제, 시도지사의 직무 수행 능력 등을 묻는 전화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광주 전남 현안 여론조사 결과는 오늘 오후 7시 30분 이후 광주 MBC 홈페이지와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더 외로운 사람들, 바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죠. 코로나19로 찾아오는 이들도 크게 줄어든 요즘 아산시가 마치 손녀, 손자처럼 말벗이 돼주는 돌봄 로봇을 보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대전 MBC 고병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년 넘게 홀로 살고 있는 최연분 할머니. 마치 아기처럼 돌봄 로봇을 눕히고 이불을 덮어줍니다. 등을 토닥거리는가 하면 품에 꼬우고 안고 대화도 나눕니다. 제가 안아드릴게요. 아니, 나 안아주면 좋지. 돌봄 로봇은 할머니에게 약 복용, 산책, 식사 시간도 알려줍니다. 수라상은 아직 안 되었느냐?
오늘 점심은 왕처럼 많이 먹어봐요. 응급 상황에서 로봇 손을 길게 누르면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연락이 가기도 합니다. 함께 생활한 지 한 달째, 돌봄 로봇은 외로웠던 할머니에게 누구보다 소중한 말벗입니다. 반찬 뭐고 잡숴나가고 알아서 다 하죠. 할머니 손도 깨끗이 닦고 날마다 닦으시 안 되고 손도 그런 거 어찌 가는지 그런 소리도 다 해요. 아산시가 독거 어르신의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위해 마련한 돌봄 로봇. 사전에 입력된 음성 메시지를 전달할 뿐 아니라 스케줄 관리에 안전 기능까지 척척 해냅니다. 지난달 130대가 홀로 사는 어르신 가정에 전달됐는데 벌써 호응이 뜨겁습니다. 그 손자 손녀를 맞이하는 것처럼 좀 눈물도 흘리시고 적응서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좋고 만족도도 상당히 좋은 걸로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아산시는 내년에도 돌봄 로봇 100대를 추가 보급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학교 등교 인원이 제한되면서 학교 가는 날이 몇 달째 들쭉날쭉입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 적응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더 불안할 텐데요. 그래서 요즘 등교 제한 없이 매일 대면 수업이 가능한 소규모 시골 학교로 전학을 오는 학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안동 MBC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교생이 37명뿐인 안동의 한 농촌 지역 초등학교입니다. 마스크를 쓴 1학년 학생들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수업을 이어갑니다. 이 학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이달 초에도 대면 수업이 정상 진행됐습니다. 등교 인원을 제한하는 코로나 거리 두기 지침이 전교생 6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선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기약 없는 원격 수업에 지친 도시 학생들이 전학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모두 10명이 전학을 왔는데 벌써 전교생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일주일 가고 일주일 쉬고, 일주일 가고 일주일 쉬고요. 그때는 빨리 끝나는데 공부가 너무 어려웠어요. 학교와 학업에 첫 발을 내딛는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들의 관심이 특히 많습니다. 학교를 못 가는 것 때문에 어머님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특히 걱정하시는 거는 학업이 뒤떨어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인데 또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이 학교 참 보내고 싶다라는. 승마, 피아노, 미술 등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확대하고 통학버스 노선을 연장해 학생들의 등하교 부담을 던 점도 학부모들의 결심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승차 도우미분이나 운전기사님이 직접 이렇게 태워오니까 그런 면에서는 믿고 맡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 대면 수업이 가능한 소규모 학교로 전학한 경북의 초등학생은 8월까지 300여 명. 코로나 사태가 길어질수록 농촌 전학을 택하는 학생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에서 6번으로 이어집니다. 높은 볼 때리면서 내야를 건너갑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 빠르게 타다가 판단할 수 없도록 되고 있습니다. 잘 맞힌 타고 내야를 벗어납니다. 좌중간 안타. 2루 주자 3루 받고 동점을 향해 들어옵니다. 스코어 1대1 동점. 홍종표까지 물러났고 이제 타석에는 김태진 초구를 때렸습니다.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득점. 끝내주는 사나이 김태진. 또 이번 이닝 나왔던 행운의 3루타가 결국 마지막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사망이나 실종, 주택 파손과 침수 피해 등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총액은 350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내린 폭우로 전남에서는 주택 2,400여 동, 농경지 7,900여 헥타르,
축사 500여 동이 손해를 입었습니다. 30년간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며 모은 12억 원을 전남대에 기부한 할아버지가 전남대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장성 출신의 김병양 할아버지는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지난 4월 전 재산 12억 원을 전남대학교에 기부했고, 전남대는 지난 24일 김 할아버지에게 명예 철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묘지를 지나는 버스 운행 노선이 조정됩니다. 지원 15번은 영락공원을 경유하도록 변경되며 용전 86은 종점이 기존 효령 노인복지타운에서 영락공원으로 연장되는데요. 한편 518번 버스는 기존의 효령 노인복지타운까지 가던 노선을 영락공원까지로 단축하고 기존보다 10대 더 증차합니다. 자정까지 운영되던 지하철 상하선 막차도 12시 47분까지 운영됩니다. 상무지구에 있는 365일 민원 봉사실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정상 운영합니다. 365일 민원 봉사실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족관계 증명서와 토지 건축물 대장, 지방세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는 시스템 정비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이 어린이 박물관에 전시된 문화재 관련 정보를 점자, 입체 그림 도서로 발간했습니다. 2000년 전 신창동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도자기 이야기, 신안 해저문화재가 가진 의미 등이 책에 담겼는데요. 인쇄된 글자 위에 점자가 덧입혀져 시각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도서는 전국 장애인 도서기관 등 650여 곳에 배포됩니다. 한가위에도 온라인 공연 전시 소식이 이어집니다. 전통문화관은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다양한 전통 공연과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의 기회를 선보이는데요. 판소리, 가야금 연주, 악기 제작 시연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공연은 전통문화관 온라인 계정을 통해 무관중 생중계를 원칙으로 하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 대면 공연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높고 파란 하늘이 유난히 아름다운 요즘입니다. 오늘도 맑고 쾌청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거의 없는 가운데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 상태고요. 공기도 깨끗한 상태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커서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안개가 점차 걷히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만 현재 곡성의 가시거리 360m 보이고 있고요. 순천에서는 100m 안팎의 가시거리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은 지난주에 비해서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이고요. 한낮 기온 25도로 지난주에 비해서 1, 2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고 앞으로도 비슷한 수준의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광주 현재 기온 16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목포와 무안의 낮 기온은 24도 보이겠고요. 여수에서는 낮 기온 23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2m가량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연휴 기간 동안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되지만 토요일 오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